뭐라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건가요? 자기 간을 주기 싫어서 말이에요. 고성이 네 간을 내놔. 네가 우진이 엄마잖아. 직접 간이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 몸 아까워서 그런 비열한 짓을 할 생각을 했어. 오늘 영상에서는 바뀐 공여자 이야기와 수술 이후 장례식까지 다뤄볼 건데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콘텐츠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되어요. 지은호가 친모의 강요에 못 이겨 수술대에 오르게 된 상황이 가슴 아팠던 이지혁은 자신도 간이식 검사를 받겠다고 나섰어요. 선배 가족끼리도 맞을 확률이 25%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우진이한테는 시간도 얼마 없고요. 우진이가 이렇게 아픈 걸 보고서 그 여자 때문에 수술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내 친구예요. 정말 소중한 친구라고요. 맞아, 확률은 낮을 수도 있지만 나만 검사받는 건 아니야. 성재도 지금 병원으로 오고 있어. 그 시각 박성재는 이수빈과 지은호 병문안 문제로 다투고 있었어요. 선배가 좋아했다던 그 사람 병원에 지금 가시려는 거예요? 그 사람 잊으려고 나 만나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가시겠다고요? 이수빈의 마음이 많이 상한 상태였지만 박성재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수빈아, 나 그 후배한테 마음 정리한 지 오래야. 그리고 은호 후배는 나 아니라 지혁이를 좋아해. 수빈아, 진짜 미안한데 병원 안 가면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할 것 같아. 결국 박성재는 이수빈을 남겨두고 지은호의 병실로 갔고 자신도 간이식 적합 검사를 받겠다고 했어요. 지혁아, 너만 검사받게 할 순 없지. 당연히 나도 받아야지. 그런데 지금까지 간이식 적합 검사는 누가 받았을까요? 정말로 지은호 한 사람만 일치했던 걸까요? 사실 그게 말이죠. 간이식 적합 검사를 받으신 분은 지은호 씨 한 분뿐이에요. 보호자분께서 선단 공포증이 있다고 하셔서요. 일치해도 수술대에 오를 자신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의사의 설명을 들은 박성재와 이지혁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으면서도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죠. 자기 몸에 칼 대는 건 무섭다면서 버린 딸한테는 강제로 간을 빼앗으려 하다니요. 박성재가 말했어요. 그 여자 얼굴은 못 봤는데 도대체 누군지 대단한 사람이네. 애는 어떻게 낳았을까? 말이 안 되잖아. 성재, 너는 그 여자 못 봤구나? 겉모습만 봐서는 정말 그런 사람 같지 않았어. 그러니까 지은호가 속아 넘어간 거겠지. 몇 번씩 회사에 와서 지은호한테 협박하는데 정말 은호만 아니었으면 회사 밖으로 당장 끌어내고 싶었어. 아마 성재, 너도 오늘 볼 수 있을 거야. 자기 아들 병실 지키고 있으니까 지나가면 내가 누군지 알려줄게. 딸 버리고서 얼마나 잘 살았는지. 건물이랑 증여세까지 170억 줄 테니 간을 팔라고까지 했대. 박성재와 이지혁은 나란히 간이식 적합 검사를 받고 나왔어요. 성재, 너는 가봐야 하지. 나는 은호 병실에 계속 있을게. 결과 나오면 내가 연락할게. 돌아서려는 박성재 앞으로 고성이가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새어머니. 인사할 새도 없이 고성이는 급하게 수술 상담을 받으러 가느라 박성재를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쳤고요. 이지혁이 고성이를 가리키며 얘기했죠. 본인 얘기하니까 저기 지나가네. 저 여자가 지은호 친모야. 진짜 겉으로 봐서는 그런 사람 같아 보이지 않지? 고성이의 모든 거짓말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새어머니가 은호가 말한 그 여자였다고. 그럼 수술받아야 한다는 그 쌍둥이가 우진이었단 말이야? 간이식 적합 검사를 받을 때까지도 수술 대상자가 누군지 전혀 몰랐던 박성재는 그제야 로비로 가서 환자 이름을 확인했어요. 여기 오늘 입원한 환자 중에 한우진이라고 있나요? 무슨 관계세요? 제 동생이에요. 법적으로도 한우진은 박성재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간호사는 한우진의 입원 병실을 알려주었죠. 진짜네, 지여가 이걸 어떡하면 좋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리 아버지가 철저하게 믿으셨던 그분의 실체가 이런 거였을 줄이야. 나도 정말 완벽하게 속았어. 그것보다 우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한 거야. 동생에 대한 걱정과 함께 아버지가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받을까 하는 마음도 들었지만요. 박성재는 고성이의 실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가장 화가 나는 건 아까 들었던 의사의 설명이었죠. 선단 공포증이 있어서 간이식 적합 검사조차 받지 않았다니요. 지여가 네가 나 좀 도와줘야겠어. 은호 좀 설득해서 병원에서 데리고 나가줄 수 있어?
간이식은 은호가 아니라 새어머니가 직접 해야 돼. 최소한 간이식 적합 검사라도 받았어야지. 그게 사람으로서 할 도리지. 박성재는 계획을 세웠어요. 아버지한테 알릴 거야. 공여자가 사라져서 우진이가 죽을 수도 있다고요. 그럼 우리 가족이 다 간이식 검사를 받아야겠지. 우진이를 당장 살려야 하니까요. 아버지가 아시면 새어머니도 검사를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거야. 자기 입으로 은호 얘기는 꺼낼 수도 없을 테고.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끝나니까요. 아버지는 자기를 배신한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않으셔. 새어머니도 그걸 잘 아실 거고요. 결국 본인 간을 내놓아야겠지. 그 다음에 간이식 수술이 끝나고 나면 다 알릴 거야. 새어머니의 실체에 대해서요. 우선 은호한테도 알려줘. 그 여자가 아직 간이식 적합 검사를 안 받았다는 걸요. 잠깐 사라져 있는 거지. 이건 우진이를 죽이는 게 아니니까요. 은호를 잘 설득해봐. 정말 잠깐만 사라져 있으면 된다고요. 지은호를 이지혁에게 맡긴 박성재는 박진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저 성재예요. 제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아버지가 좀 와주실 수 있으세요? 박성재의 전화를 받은 박진석은 놀라서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죠. 다 큰 아들이 도대체 무슨 일로 병원에 오라는 건지요. 혹시 큰 사고가 난 건 아닐까 걱정하며 달려온 박진석은 병원 복도를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박진석의 얼굴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죠. 그런데 병원에서 수술실로 들어가고 있는 고성희와 한우진을 마주치게 됐어요. 박진석은 그 장면을 보고 순간 멈춰섰죠. 아니, 당신이랑 우진이가 대체 여기는 왜 있는 거야? 박진석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여보,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예요? 고성희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질렸는데요. 성재가 지금 병원에 좀 오라고 해서 온 건데요. 이게 무슨 일이야? 우진이가 왜 수술복을 입고 있는 거고? 박진석은 수술복을 입은 한우진을 번갈아 보며 다그쳤죠. 고성희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금세 침착함을 되찾았어요. 여보, 미안해요. 우진이 아픈 거 그동안 숨기고 있었어요. 우진이가 비밀로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해서요, 여보. 고성희는 애절한 표정으로 박진석을 쳐다봤어요. 우진아, 엄마 말 맞지? 일단 너는 수술실 들어가고 자세한 건 내가 설명할게요. 고성희는 재빨리 한우진을 수술실 안으로 밀어넣었죠. 고성희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지? 우진이 응급수술만 받으면 다 끝나는 건데. 박성재, 그 녀석이 완전히 내 앞길을 막고 있잖아. 고성희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다시 현모양처 연기를 시작했어요. 얼굴엔 금세 걱정스러운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죠. 여보, 우진이가 죽으려 했나 봐요. 간이식이 급하다는데 저한테도 숨기고 그냥 죽으려고 했어요. 지금 저도 연락받고 달려오는 중이었어요. 병원에서 천운이라고 하더라고요. 우진이 간이식이 가능하대요. 고성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박진석한테 설명했어요. 우진이가 비밀로 해달라고 했고 저도 너무 정신없어서요. 일단 우진이 수술부터 시키고 당신한테 연락하려던 참이었는데 많이 놀라셨죠? 미안해요, 여보. 당신 속일 생각은 정말 조금도 없었어요. 모든 걸 한우진 탓으로 돌린 고성희는 자신의 결백함을 강조하며 거짓말을 늘어놨어요. 고성희의 연기력은 완벽했고 박진석도 그 말을 믿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은 박성재가 만들어낸 판이었어요. 그 순간 의사가 급하게 뛰어나오며 소리쳤어요. 수술 취소됐어요. 공여자가 사라졌습니다. 의사 말에 고성희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라고요? 공여자가 사라졌다고요? 고성희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봤어요. 한우진이 수술실까지 들어가는 걸 보고 드디어 안심했는데 지은호가 사라지다니요. 지은호, 이 미친 것. 고성희는 정신이 혼미해질 것 같았어요. 손은 부들부들 떨렸고 온몸엔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그날 수술은 결국 취소됐어요. 지은호, 이 사기꾼 같은 것. 돈 받아놓고 감히 날 이렇게 만들어. 고성희는 속으로 지은호를 저주했죠. 하지만 지은호를 신고할 수도 없는 처지였어요. 박진석한테 지은호 존재 자체를 들키면 안 되니까요. 박진석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말했어요. 공여자가 사라졌다니. 그래도 아직 포기하면 안 돼. 우리 가족이 우진이랑 간이식 적합 검사를 안 해봤잖아. 사실 가족이 해주는 게 맞지.
당신도 바로 적합 검사 준비해. 박진석의 단호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자기 몸에 칼 대면서까지 아들한테 간 주기 싫어서 큰돈을 지은호한테 준 건데요. 고성희의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됐어요.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바닥엔 땀이 배어났죠. 가족 중에서 한우진과 간이식 적합 판정을 받은 사람은 고성희 단 한 명이었어요. 다행이네요. 고성희 씨가 기증 가능하시겠어요? 의사 말에 고성희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어요. 박진석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그렇지, 고성희, 당신이 일치할 줄 알았어. 당신 소원대로 아들을 살릴 수 있으니 기뻐해야지. 박진석은 고성희 등을 두드렸어요. 박진석 손길이 고성희한테는 무겁게 느껴졌죠. 들었지, 여보? 정말 다행이야. 당신이 일치한다니 기쁜 마음으로 수술 받자고. 박진석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고성희한테는 냉혹하게 들렸어요. 그때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는데요. 사모님, 그런데 괜찮으세요? 저번에 선단 공포증 있으시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의사 말에 박진석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선단 공포증이라고요? 잘못 아신 거 아닌가요? 내가 알기론 우리 집사람은 그런 거 전혀 없는데 말이죠. 그치, 당신? 우진이를 살릴 수 있다는데 그런 게 무서울 리 없잖아. 제일 무서운 건 손도 못 쓰고 우리 아들이 죽는 거지. 걱정 마세요. 이 사람 수술 받을 겁니다. 박진석 말엔 거부할 여지가 없었어요. 어버버하는 사이 고성희는 금세 수술복으로 갈아입게 됐죠. 간호사들이 고성희를 수술 준비실로 데려갔어요. 고성희는 수술복으로 갈아입으며 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일단 수술부터 받자. 수술 끝나고 지은호한테서 돈은 다시 찾아오면 돼. 뻔뻔한 년, 내가 너를 가만두나 봐라.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박진석이 자기 속였다고 뭐라 할 리 없겠지. 6개월이나 지은호한테 공들인 시간 아깝지만 오히려 잘 됐어. 이제 박진석한테 들킬 일은 없겠지. 고성희는 수술대에 누우며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고성희 눈빛엔 여전히 계산이 가득했죠. 고성희는 어쩔 수 없이 수술이 성공하길 바라며 눈을 감았어요. 수술대 위 차가운 조명이 고성희 얼굴을 비췄죠. 이 수술로 박진석한테 더 큰 사랑을 받고 자식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엄마로 자리매김할 생각이었어요. 고성희는 마지막까지 본인 이익을 계산하고 있었죠. 수술은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간을 받은 한우진은 건강을 되찾았고요. 지은호한테서 간을 빼앗은 게 아니라는 마음의 가책 없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한우진은 병실에서 조용히 회복 중이었어요. 은호간을 이식받은 게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야. 은호한테 정말 미안할 뻔했어. 한우진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하지만 60에 가까운 나이에 이식 수술을 한 고성희한테는 지독한 후유증이 찾아왔어요. 고성희 얼굴은 날이 갈수록 핏기를 잃어갔죠. 선생님, 저 몸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수술 정말 잘 된 게 맞나요? 고성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의사한테 물었어요. 이런 경우는 흔치 않은데 뭐라 말씀드릴 말이 없네요. 의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죠. 아니, 공여자 건강도 생각하셨어야죠. 내 몸 잘못되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건데요? 고성희 목소리는 떨렸고 눈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고성희 몸은 하루하루 병들어가기 시작했죠. 수술 후 회복은커녕 고성희 상태는 악화일로를 걸었어요.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우진이가 살아서 회장되면 뭐해. 내 몸이 이렇게 망가져 버렸는데. 고성희는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절망했어요. 대체 이 인간은 부인이 아픈데 왜 얼굴도 안 비추는 거야? 회사 일이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비서도 연락 안 되고 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고성희는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반복했어요. 괘씸한 지은호가 어디로 도망갔는지 찾아내서 입단속시켜야 하는데. 고성희는 안 좋은 몸을 이끌고 지은호를 잡으러 병실 밖으로 나가려 했어요. 고성희 발걸음은 비틀거렸고 손은 벽을 짚어야 할 정도였죠. 그때 박진석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고성희, 당신 그 몸으로 어디 가려고? 박진석 목소리는 냉랭했어요. 아니 여보, 왜 이제야 왔어요? 나 당신만 기다렸는데. 당신이 지금 내 비서 어디서 뭐 하는지 좀 알아봐 줄 수 있어요? 내가 이 병실에서 정말 답답해서 더는 못 있겠어. 고성희는 박진석한테 매달렸어요. 여보, 나 정말 어떡해요?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겠지?
나 무서워. 내 자식들 두고 내가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나 정말 후회는 없어요. 우진이 살렸으니까. 고성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박진석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박진석 눈빛은 차갑기만 했죠. 그래. 그 말이라도 진심이길 바라야겠군. 죽을까봐 무서워. 그러면서 당신은 그 공포를 왜 버린 딸한테는 강요했던 거야. 다 들었어. 당신이 버린 쌍둥이 딸 이야기. 그 아이 간을 빼앗기 위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까지 말이야. 박진석 목소리엔 분노가 가득했어요. 당신처럼 가증스러운 여자랑은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게 내 결정이야. 난 나를 속인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한다는 거 잘 알고 있겠지? 박진석은 고성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당신이랑 결혼 생활하면서 줬던 것들까지 전부 빼앗을 생각은 없어. 우진이도 계속 내 호적에 둘 생각이야. 내 아들이니까.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우진이 엄마도 지은호 씨 엄마도 아니야. 박진석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고성이한테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여보, 내 말 좀 들어봐요. 다 오해예요. 간이식도 결국엔 내가 했잖아요. 우진이 살린 건 나라고요. 지금 내 꼴 좀 봐요. 다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뭐 때문에 내 간까지 내놓은 건데. 박진석, 당신 그러면 안 돼. 고성이는 박진석 팔을 붙잡으며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박진석 회장은 고성이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마지막 말만 남기고 떠났죠. 박진석은 고성이 손을 뿌리치며 병실 문으로 향했어요. 2번 다시 당신 얼굴 보고 싶지 않아. 변호사 보낼 테니 이혼 도장 찍어. 가진 것마저 다 빼앗기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처리하는 게 좋을 거야. 박진석 목소리는 단호했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안 돼. 그건 내 거예요. 줬던 걸 뺏는 법이 어디 있어. 그 빌딩은 결혼 선물로 나한테 준 거였잖아. 치사하게 굴 생각 마요. 알았으니까. 고성이는 절규했지만 박진석은 이미 병실을 나간 뒤였어요. 결국 고성이는 비굴하게 이혼 도장을 찍는 대가로 건물 등기 권리증을 지켜냈죠. 변호사가 내민 서류에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어요. 콜록거리며 서류를 꽉 쥐었죠. 고성이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온몸은 떨리고 있었어요. 고성이가 평생 지키려 했던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나 절대 안 죽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아등바등 버티며 살았는데. 억울해서 이렇게는 못 죽어. 고성이는 병상에 누워 이를 악물며 다짐했어요. 고성이 눈빛엔 여전히 살고자 하는 집념이 불타오르고 있었죠. 하지만 그 독한 의지와는 달리 고성이 몸은 점점 생기를 잃어갔어요. 수술 후유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고성이 얼굴은 창백해져만 갔죠. 하지만 고성이를 돌봐줄 가족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박진석은 다시는 병실에 오지 않았고 한우진도 고성이를 외면했죠. 병실엔 고성이 혼자만 남겨져 있었어요. 필사적으로 살아왔던 만큼 고성이 몸은 빠르게 쇠약해져만 갔는데요. 고성이는 하루하루 몸무게가 줄어들었고 기력은 바닥났죠. 음식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고 잠도 편히 잘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 고성이의 최후가 찾아왔어요. 고성이는 갑자기 숨이 막히기 시작했고 가슴이 조여왔죠. 거기 누구 없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고성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외치려 했지만요. 응급 버튼도 고성이를 간호해줄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죠. 고성이 손은 허공을 헤맸고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만 갔어요. 병실 복도는 고요했고 아무도 고성이 신음소리를 듣지 못했죠. 결국 고성이는 숨을 거뒀어요. 고성이 손은 천천히 떨어졌고 눈은 감기지 않은 채였죠. 뒤늦게 연락받고 달려온 건 박영나. 고성이 막내딸뿐이었어요. 박영나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엄마를 마주했죠. 박영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덤덤히 장례식 치르며 박영나는 엄마를 회상했어요. 장례식장엔 조문객도 거의 없었고 쓸쓸하기만 했죠. 평생 자신이 그려준 길대로 딸이 따라오길 바라며 박영나를 구속했던 엄마 고성이. 박영나는 영정사진 속 엄마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고성이는 평생 자신의 욕심과 계산만을 앞세우며 살아왔죠. 죄 많은 그녀지만 그래도 잘 가시길. 박영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떠난 고성이가 남긴 건 오로지 건물 등기권리증 한 장이었어요. 고성이가 그토록 집착했던 재산은 결국 종이 한 장에 불과했죠.
고성이 장례식장엔 떠나니라면 응당 누려야 할 엄마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도 없었어요. 찾아오는 사람도 적었고 누구도 고성이를 진심으로 애도하지 않았죠. 고성이가 평생 쌓아온 관계는 모두 거짓과 이용 위에 세워진 것이었어요. 결국 지은호 대신 아들을 살리고 떠난 고성이. 그것이 고성이의 업보였는데요. 고성이 일생은 욕심과 거짓으로 점철되었고 그 끝은 비참했어요. 아무도 곁에 없이 홀로 죽음을 맞이한 고성이. 고성이는 결국 자신이 버렸던 딸 지은호를 괴롭히고 이용했던 죗값을 치르게 된 것 같네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돼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